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2월 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구윤철 이번이 마지막 기회. 이재명 아마는 없다. 말장난 잘하네. 부동산 암적 존재. 아이, 단어 사용은 끝내주죠. 정권 교체 기다리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정권 교체되면은 깜빡할 위험이 높으니까 불가능하게 만든다. 근데 우짜가 보기에는 더불어가 이재명을 갖다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임기 끝난 다음에 팔아먹을 것 같다. 야, 억지로 팔게 하는 건 의미 없다. 강유정 등 참모들 주택 매물 내문화. 이 말장난은 내 하고 앉아 있는데요.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대국민 협박지라고 앉아 있다. 예, 넘어가고요. 1인 2표제 고개 넘은 정청래 눈앞엔 합당 내용 수습 산 넘어 산이다. 어이, 투표율 높네. 60% 찬성. 반대표 수는 첫 중앙위 투표 2배다. 이거 더불어하고 그러니까 자칭 진보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고 우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내부 권력 투쟁에 있어서 자칭 진보들 정말 무섭게 싸웁니다. 이거 뭐 보기엔 이렇죠. 보기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1인 1표제 그게 뭔데 이래 할 것 같은데 다 알고 보면 지그들 안에서 주도권 싸움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이 우리나라 K 정치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다시피 동훈이 아웃된 국힘보다 뭐 별로 시끄럽지도 않은데 지금 시끄럽다고 떠들고 있는데 그 뭐 떠들어봤자 뭐 답 있어요? 그쪽엔 답 없어요. 하여간에 동훈이 아웃된 국힘보다 자칭 진보 집구석 싸움이 원래는 더 재밌습니다. 넘어가고요. 강선우 11시간 조사 후 또 기가했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구속영장을 친 게 아니고 신청을 준비한다고? 진짜 짜증난다 진짜. 돈인 줄 몰랐다 주장. 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며. 대단한데. 야, 재선이 이 정도입니다. 재선. 예, 재선이 이 정도예요. 우짜보다 나이 어리잖아. 나이 어린데도 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떠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1억을 갖다가 받은지도 몰랐다 이래 잡아떼고 그런 삶인 모양이네. 그리고 더불어의 이 재선 출신들은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는 거. 하여간에 경찰이 이것들은 안 된다니까 그러네. 넘어가고요. 작년 기화자 1만 2천 명 넘어 우한폐렴 이후 최다다. 과반은 중국인이 많이 들어오네. 회복자는 1만 아니고요. 1,764명에서 4,037명 해가지고 2020년 우한폐렴 때보다 늘었대 그죠? 아이고 뭐 좋네 분위 좋네. 얘는 아이고 뭐 잘 오고 있는데. 하여간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화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우리나라의 경우 허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자체가 허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기화하는 사람들까지 뭐라 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화 신청을 하려면 뭐부터 따야 되죠? 영주권 따야 됩니다. 영주권. 근데 영주권 따는 게 이게 F5인가 그러는데 영주권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지금 뭐 영주권 따는 것만 엄청나게 어려울걸. 하여간 뭐 일정 정도의 월급 그러니까 이제 연봉도 5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돼야 되지요. 뭐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입이 돼야 되지요. 그다음에 뭐 또 그만큼 또 살아야 되지요. 하여간 영주권 따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넘어서 기화까지 했다. 뭐 이 정도면 뭐 인정해 줘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예, 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문제는 불법 그 외국인이죠.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쪽에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문제인데 그런 불법으로 지금 들어와 가지고 불법 뭐 이민자라 하기도 그렇고 하다 뭐 유입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불법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요즘은 보면은 이거 쓰레기 같은 거 그 치우는 사람들 이런 것도 보면은 구청하는 거 말고 그저 무슨 뭐 가전제품 뭐 저 처리하고 가구 처리하고 이런 거 있죠? 다 외국인입니다. 다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 없어요. 다 외국인이고 이거 저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배달 음식 배달하는 친구들도 외국인들이 많이 하죠. 이거 원래는 배달 음식 배달 그 하는 거 이거 배달하는 사람들의 경우 외국인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뭐 들어와서 다 하고 있다니까. 하여간 그 이 당국에서 이 규제 당국에서 관심이 있다 하면 진짜로 관심 있다. 이재명 한 눈에는 그 저 배달하는 친구들은 유권자로 안 보이고 배달 안 하는 사람들은 유권자로 보이는 모인데
배달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다 유권자고 우리나라 일자리 만들려면 그쪽 사람들도 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돈이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돈이 안 되니까 그걸 안 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다마는 하여간에 저 3D 업종이나 이쪽에는요 그냥 다 외국인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정식으로 들어올 때는 정식으로 들어왔겠지. 근데 지금은 얼추 다 뭐 불법 체류자라고 보면 되지요. 하여간 기화의 경우에는 이 허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뭘 하긴 좀 그렇다 이렇게 우짜게 좀 봅니다. 숫자도 보면 뭐 1만 1천 몇밖에 안 되잖아요. 넘어가고요. 예, 금가 급등락 속에 중국에서 사재기 귀금속 매장 오픈런에 구매 대행까지 우짜 블로그에 오시는 분께서 어제 가지고 관련 또 저 사진 같은 것도 올려주셨는데 싱가포르에도 이 줄 섰답니다. 싱가포르에도 금은방에 줄 섰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요 폭증. 발렌타인데이고 나발이고 이거는 아니고 지금 이제 가격이 금값이 이제 슬슬 이제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나마 이제 좀 싸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제가 줄을 서는 겁니다. 여기는 줄을 별로 안 섰네. 근데 어제 저 우짜 블로그에 오시는 분께서 올려준 사진 보면 싱가포르에는 줄을 좀 서더라고요. 주요 은행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이거는 당연한 소리고. 우짜 이거 저 관련해서 영상을 그 빨리 그 공개적으로 돌릴 것 같은데. 하여간 우짜계 쪽으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당분간 저 금값, 뭐 은값은 말할 것도 없고 금값도 업 앤 다운 뭐 좀 할 거다. 오르락 내리락 좀 할 거다. 이렇게 우짜계 쪽으로 예상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우짜가 해가지고 뭐 은값은 우짜가 뭐 일단 뭐 패스하더라도 금값에 대해서는 8년 사이클 하고요. 그리고 22년짜리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의 이 피크를 갖다가 우짜가 나중에 시간 내면 한 말씀드릴게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여간 그건 나중에 시간 내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넘어가가지고 오늘 또 금값 은값 관련해가지고 또 어제 해가지고 올랐는 거 이거 올랐잖아요. 해가지고 또 얘기를 또 말씀드려야 됩니다. 금값 보시면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6.26% 많이 올랐죠. 해가지고 1온스에 4,951.84달러가 됩니다. 눈에 보이니까 금값이 이제 좀 더 가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금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유입세 그러니까 이게 V자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조금 진폭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짜격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지금 당장 뭐 사가지고 쟤 내가 좀 빨아먹겠다 이런 분들은 뭐 좀 보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우짜가 좀 전에 말씀드린 8년 사이클 그리고 22년짜리 사이클로 좀 장기로 보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지금 가격이나 뭐 지금 떨어진 가격이나 지금보다 더 올라간 가격이나 물론 좀 더 쌀 때 사면은 좋지. 하여간 좀 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내가 좀 사가지고 묻어두겠다 하는 분들은 뭐 지금 사셔도 뭐 상관없다 뭐 이렇게 우짜게지로 봅니다. 어제 친구하고도 뭐 통화했습니다만 하여간 뭐 그렇게 웃자는 의견 제시하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8년하고 22년 사이클 해가지고 피크점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덩이는 보시면 7.90%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우짜가 80달러 넘어가야 된다 했는데 80달러 넘어갔습니다. 1온스에 85.47달러가 되죠. 이것도 전형적인 V자 패턴으로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게 안정화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에 올라 들어갈런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짜계 쪽으로 작년 가을에 주간 사이클이 새로 시작하는 게 올해 2026년 2월 초에 해가지고 새로 주간 사이클이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오버슈팅이 나는 바람에 조금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기존 뷰는 2월 초부터 새로운 주간 사이클에 들어간다고 우짜계 쪽으로 작년 가을에 한번 예상해 드린 바 있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넘어가지고 자 이건 해가지고 금하고 은하고 급등했는 이유를 갖다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값과 은값이 가파르게 또 오르고 있는데 이번 상승세의 원동력은 트럼프가 어제 그 사인했죠. 프로젝트 볼트 뭐 볼트라 해야 되나? 볼트 이래야 되네. 프로젝트 볼트 그러니까 금고 프로젝트 금고 계획이죠. 트럼프가 내놓은 금고 계획 프로젝트 볼트 행정명령 때문이고요. 프로젝트 볼트는 미국 정부가 약 120억 달러를 투입해 핵심 광물 요거 있죠 크리티컬 미네랄인데 핵심 광물을 비축하겠다는 계획인데 여기에는 금, 은, 기타 전략 금속이 포함됩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실물 자산을 비축하기 시작한다고 대놓고 신호를 갖다가 냈는데 이거 트럼프가 맨날 이 짓이니까
매일마다 요즘 이 짓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정부가 실물 자산을 비축하기 시작한다는 걸 제가 사람들한테 알린다는 건요 억수로 중요한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에게 통화 가치가 앞으로 하락하고 공급 충격, 그러니까 이런 이거 중요한 광물들 이런 것들의 공급 충격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표명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덕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자들은 해당 움직임을 따라 실물 자산으로 몰려들겠지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관세와 대규모 재정 적자가 달러 상승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인플레이션 심화와 통화 약세, 달러 약세죠. 통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현금하고 채권, 그러니까 국채죠. 여기는 좀 불안정해 보이기 시작하는데 반해서 금과 은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지금도 다 안전자산 봅니다만 점점 이 무게의 중심이 점점 금하고 음은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관련해서 중앙은행들은 지난 수년 동안 조용히 금 보유량을 늘려왔는데 이는 명목화폐, 특정하면 달러가 되겠습니다. 명목화폐에서 벗어나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찍어낼 수 없는 자산, 프린트해서 찍어낼 수 없는 자산으로의 이동이라는 소리가 되는데 단 중요한 게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발 담궜던 게 뭐가 있습니까? 이 크립토 쪽에 코인 해가지고 발 담궜지요? 발 담궜는데 요즘 소식 있습니까? 요즘 크립토 쪽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별로죠? 이걸 기억하신다 하면 트럼프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펀더멘탈하게는 지금 계속해서 금은 이쪽은 어차피 지금 펀더멘탈하게 우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만 해도 8년 사이클 아직 좀 남았고 22년짜리 사이클도 있고 이런데 하여간에 펀더멘탈하게는 당분간 해가지고 금하고 이런 거는 다 오르게 돼 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자, 넘어가고요. 자, 보시면 해가지고 서부 텍사스입니다. 순서상 달러 인덱스가 안 나오고 지금 서부 텍사스 나왔는데 이게 오른 거는 당연히 지금 이란 건 가지고 이란 떡밥을 갖다가 계속 우려먹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서부 텍사스가 브렌트도 말할 것도 없고요. 3.04% 24주간 동안 또 올라가지고 1배럴에 64.03달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짜가 이거 말씀드렸죠. 70달러 넘어가야 된다. 70달러 넘어가야지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들어간다고 우짜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조금 지금은 와리가리 그리고 이란 떡밥 때문에 좀 와리가리 하는 느낌이다. 이래 봅니다. 하여간에 어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 군사적으로 이란을 어찌한다? 우짜가 어제 말씀드렸죠. 1차 이라크 전 수준의 최소 그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 수준의 연합군을 꾸리지 않는 이상 이란을 우짜한다? 군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름값 문제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막아버리면 전 세계 석유 물동량 중 최소 20%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 유가 폭등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해 중간선거인데 트럼프가 그 짓을 한다? 상식적으로는 힘들죠. 상식적으로 힘든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 마이너스 0.27%, 어제란 말은 그렇고 하여튼 24시간 안에 마이너스 0.27% 해가지고 또 하락했습니다. 요게 이 우짜가 2011년부터 그어지는 트렌드 라인, 물론 더 길게 보면 2008년부터 그어지는 트렌드 라인도 또 있습니다. 근데 우짜가 일단 지금 참고하는 건 2011년부터 그어지는 트렌드 라인인데 이거 라인 하단 위로 다시 올라가려니까 트럼프가 해가지고 금고 프로젝트 또 행정명령 내렸죠. 그러니까 이거 달러가 올라갈 때마다 이게 트럼프가 이 짓을 한다는 거. 패턴이 좀 눈에 보입니다. 패턴이. 하여간에 달러 인덱스가 97.37까지 해가지고 살짝 또 내려갔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우리나라 원화 보시면 원화는 달러가 마이너스 0.27% 하락인데 우리나라 원화는 꼴랑 0.17% 해가지고 좋아지는 데 그쳤지요. 보시면 하단이 1440원. 어제 또 많이 눌렸네. 이게 장중에 또 많이 눌렀고. 예, 이거 그 다음에는 그냥 평이하게 쭉 플랫하게 이어졌습니다. 하단이 1440원. 상단은 아침에 이거 됐으니까 그런 거. 1454원. 밴드가 또 슬슬 좁아지고 있죠. 예, 그래야 됩니다. 하여간에 우리나라 원화는 0.17%밖에 안 좋아져서 1달러에 1450.32원. 우짜가 말씀드렸죠. 1450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라인을 갖다가 돌파 안 당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K 외환당국한테.
예, 요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원화 나왔으니까 한국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저 물가 상승률 발표됐죠. 말씀드리면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2.3%인데 2026년 1월에 1.2%로 하락하면서 2025년 8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YOY 기준으로. 하지만 MOM 전월 대비해서는 2025년 12월에 0.3%였는데 2026년 1월에는 0.4%로 요거는 상승했습니다. 뭔가 데이터가 좀 그렇죠?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저유가 덕분에 해가지고 YOY 기준으로 떨어진 걸로 되고요. 그리고 이거 MOM 다시 튀고 이런 거 하고 좀 매치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러냐? 2025년 1월 그러니까 1년 전이죠. 1년 전 2025년 1월에 윤석열 자폭질에 따른 이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이스 이펙트 기저효과 이거 덕분에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이 좋아진 거로 나오는 건데 우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트렌드는 좋아지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조금 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선 후부터 작년 6월, 7월부터 해가지고 바닥 찍고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중이니까 하여간 그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넘어가가지고 이거는 어제 2월 3일 우리나라 30년 만기 국채 그 경매가 있었습니다. 경매가 있었는데 잘 올라가죠? 예, 잘 올라갑니다. 엄청 잘 올라갑니다. 지난 옥션 때 3.6%였는데 어제 옥션에서 얼마가 나왔다? 3.85%가 나왔습니다. 요 차트는 조금 더 내려갔는데 요거 이거 뭐 갑자기 내려가지고 있나? 하여간 이래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우짜가 이거 포인트 찍은 거 있죠? 요게 언제냐 하면은 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 나고 그때가 이제 얼추 한 바닥입니다. 이후에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해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해서는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튀고 앉아있죠? 다 이게 빚내고 이짓 나니까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이거 채권이나 국채 이쪽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정말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엔화는 어제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0.27% 하락했지만 0.12% 해가지고 좀 싸졌죠? 예, 싸졌습니다. 지금 엔화는 계속해서 지금 뭐 개입하니 많이 하다가 개입 안 하는 분위기 되는 바람에 좀 많이 어그러졌다. 예, 그래서 어제 장중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서 156엔까지 돌파했다가 우자가 캡처하는 시간이 7시 48분인데 6시 48분이네. 1달러에 155.777엔이 됐다. 이게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번에 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뭐 소개를 안 하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또 소개해야겠죠. 우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이거 8만 달러가 중요하다 했는데 8만 달러는 이미 붕괴되어 있고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불익인데 어제 해가지고 또 마이너스 3.18% 하락해서 76,191달러 뭐 76,192달러 이래 보면 되겠네. 예, 이래 됐습니다. 요거 우짜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미국의 세금 신고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이 비트코인 크립토들은 깎아발 거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세금 신고가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4월 15일이죠. 예, 4월 15일까지는 많이 깎아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어제 뭐 5만 달러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뭐 일단 체크를 했고요. 넘어가가지고 자, 이건 해가지고 중국 구리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 소식이 됩니다. 중국 금속재료 유통협회 된 샤오푸 부사무총장은 2월 3일 어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전략적 구리 비축량을 확대하고 주요 국영 생산 업체들과 협력해 상업용 재고를 그러니까 구리 재고죠. 상업용 재고를 늘릴 계획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요. 구리 가격. 그리고 각국 정부가 공급 안보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BMO 캐피털 마케트의 헬렌 아모스 상품 분석가는 다른 국가들도 주요 산업용 금속 비축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역시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중국이 금속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구리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쓸데없는 얘기를 해보면 아파트 특히 그 신축이나 이런 거 말고 구축 아파트나 이런 데 있죠. 옛날 동네들이나 옛날 그 집 있는데 아파트 이런 데 보면은 온천지의 그 전설입니다. 온천지의 전설인데요.
그거 저 떼다가 안에 피복 뺏겨가지고 구리 모아다 팔아보세요. 노인분들의 경우는 많이 좀 짭짤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미국 인도 무역 협정입니다. 이거는 어제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좀 너무 좀 늦게 뉴스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오늘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트럼프는 인도 모디와 중대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은 인도산 굿즈, 그러니까 수입품이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하고, 인도는 미국산 굿즈에 대한 인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추진하며 5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에너지, 뭐 주로 보면 LNG, 석유 이겁니다. 미국산 에너지, 미국산 기술, 농산물, 석탄을 구매하기로 약속했고요. 추가로 트럼프가 뭐라 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그렇게 될까라고 어제 뭐 간단하게 코멘트 했습니다만, 하여간에 공식적으로 봤을 때 이번 미국하고 인도 무역 협정은 상호 무역을 통한 윈윈에다가 서로 뭐 잘 되자 이거죠. 윈윈에다가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 그러니까 석유죠.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함으로써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위한 지정학적 발걸음으로 포장되었다. 예, 그 포장이 됐다. 래핑이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뭐 평가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전통적인 무역 협정과 다르고요. 이번에 그저 한 거 자체가 전통적인 무역 협정과 다르고 직접적인 금융 제재가 아닌 관세 및 시장 접근을 통해 시장 접근권, 그 액세스를 통해 제재를 집행하는 체계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인도는 브렌트유보다 평균 마이너스 20에서 30%싼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해서 경제성장, 물가 안정, 무역 수지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는데요. 러시아산 원유를 미국산 셰일유나 베네수엘라산 중진류, 이거는 우짜가 보기엔 그냥 막 낀가 넣은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그냥 낀가 넣었다 보는데, 베네수엘라 거를 갖다가 어째 들고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여간에 러시아산 원유를 미국산 셰일유나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로 대체하는 것은 인도 입장에서는 전혀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미국산 원유만 해도,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유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리고 셀유고, 이 미국산 원유만 해도 브렌트유보다는 조금 싸지요. 예, 조금 쌉니다. 싸지만 20에서 30%나 싸게 들어왔던 러시아 원유보다는 훨씬 비싸고요. 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경우에는 품질 차이, 물류 문제, 제재 관련 비용 이런 게 잡다하게 추가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이거 낀군 거는요, 그냥 아무짝에 쓸데없는 소리고요. 하여간 따라서 미국산 원유나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부분 대체, 인도가 부분 대체하더라도 인도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인도의 경상수지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셔야 될 게, 관세 감면을 조건부로 걸면서 레버리지를 만들었는데요. 트럼프가 인도 정유업체들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량을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면 미국 시장에 대한 우대 접근권, 액세스를 갖다가 유지하게 되고, 반대로 러시아산 원유 구매량이 다시 증가하면 관세가 복원될 수 있게 요거 협정이 설계가 됐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은 구고, 이 그림은 구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북한 나오고 뭐 이러하죠. 자, 이게 무슨 말씀드리려 한다. 관세는 은행 시스템이나 스위프트 같은 결제망이 아닌 관세 및 무역 정책을 통해 적용되는 세컨더리 생션, 그러니까 이 세컨드 2차 제재다. 뭐 이렇게 되죠. 2차 제재 수단처럼 관세가 현재 활용되고 있다. 누가? 트럼프가 그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 준수, 이 관세 관련한 이 규정 준수는 전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처럼 취급되지만 실제로는 스펙트럼, 뭐 빛을 비추면 아주 뭐 여러 가지 뭐 빨주노초 파란 뭐 나오는 거죠.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기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석유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물건, 다른 석유하고 혼합하거나 또는 중개인을 통해서 재수출하거나 또는 제3국을 통해 재계약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거 북한 제재 관련 이런 거죠. 이렇게 재계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
그러니까 미국하고 인도의 합의 무역협정의 진짜 시험되는 언론에서 나오는 발표 내용이 아니라 인도의 원유 수입 구조가 향후 몇 달 동안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우자견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에너지 쪽을 봐야겠죠. 인도가 쌍가 또는 할인이 많이 된 20에서 30% 할인이 많이 되었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할 경우 해당 물량 중 대부분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으로 가겠죠. 중국으로. 당연히 중국으로 가겠죠.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으며 당연히 중국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사주지만 할인, 눈탱이를 더 많이 치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더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사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러시아를 부분적으로 약화시키는 동시에 그러니까 러시아를 갖다가 이 돈벌이를 시원찮게 하면서 러시아가 좀 힘들게 만든다 이 말이죠. 러시아를 부분적으로 약화시키는 동시에 저렴한 에너지 수입을 통해 은밀하게 중국 산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 트럼프가 원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때 봤죠. 즉 모스크바를 압박하려는 정책이 의도치 않게 베이징의 교역 조건을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하고 인도하고 미국 합의는 미국 중심 에너지 및 무역 궤도에 인도를 더 가깝게 끌어들임으로써 러시아, 인도, 중국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삼각관계를 약화시키려는데 의도가 깔려 있고요. 새로운 금융제재나 직접적인 대립, 충돌 이런 거 없이 미국 시장에 대한 인도의 접근, 액세스를 활용해 인도의 지정학적 행태를 바꾸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공 여부는 당연히 실행 과정에 달려 있는데 원산지별 인도의 실제 석유 수입량,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산지별 인도의 실제 석유 수입량, 그리고 관세 감면의 지속성, 러시아산 원유의 아시아 시장 할인이 지속될지 말지의 여부, 그리고 공급 전환이 궁극적으로 중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러시아에 더 큰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우자기적으로 봅니다. 자, 마무리해보면 미국, 인도, 미국 무역협정은 관세는 강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고요. 에너지 흐름은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조건부 강압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결과는 이행 메커니즘과 2차 효과, 세컨더리 오더 이펙트, 특히 전략적 우위가 중국으로 조용히 넘어갈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우자견적으로 보고요. 언론에서 관세하고 미국, 인도, 미국 우호 관계를 떠들고 있지만 핵심은 뭐다? 레버리지, 강제력,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우자견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러시아 뉴스타트 이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만료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다. 세계 더 위험해져 열일 경고. 이거는 충분히 경고할 만합니다. 그리고 제정신이면 이거 뭐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 1기 때 이미 다 판을 깨고 나가고 있었죠. 관련해서 제가 뉴스모임에서 말씀드렸고 블로그에서는 적은 게 좀 꽤 됩니다. 하여간에 간단한 코멘트 말씀드리면 지금 2026년 현재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냉전 시절보다 지금이 핵전쟁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양자 간에 최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이런 핵전쟁 하지 말자는 이런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깨졌어요. 다 깨져가지고 오히려 지금 예전보다 그러니까 그 피비린내 나는 냉전 시절보다 핵전쟁 위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 예?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이거는 미국 가게는 주식 몰빵이라는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이 가지고 퍼센테이지인데 2025년 3, 4분기 해가지고 47.07586% 이리 되죠. 자, 말씀드리면 미국 가계들의 금융자산 대비 주식 비중이 전 저점이 어딥니까? 쭉 가면 여기죠. 2022년에 한다. 2020년 우한폐렴 이때입니다. 우한폐렴 때 이게 얼마다 하면 이게 30.5%입니다. 근데 이게 3.5%에서 무려 16.6% 증가한 47. 반올림해서 1%로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습니다. 뭐가?
미국 가계들의 금융자산 대비 주식 비중이요. 이래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2008년 쭉 가면 여기죠. 2008년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인들의 주식 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 대비해가지고 요거 나온 거는 19%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2008년 이후 미국인들의 주식 투자 비중은 142%나 증가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2000년 닷컴 버블 때 요 2000년 닷컴 요 전에 요 피크죠. 요 피크 때 해가지고 38.7%. 그러니까 금융자산 대비 주식 투자 비중이 38.7%인데 현재는 47.1%로 대략 8.4%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역대 최고다 이 말입니다. 미국 가계들의 주식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완전히 몰빵했다. 미국 가계들이. 반대로 이렇게 몰빵하는 사이, 주식에 몰빵하는 사이 미국 가계들의 현금 보유 비중은 16%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우짜가 어제 가지고 ISM 해가지고 뭐 그냥 요거만 뭐 잠깐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잠깐 코멘트하고 넘어갔는데 언론인들에서 너무 떠들더라고요. 너무 떠들기 때문에 우짜가 요건 좀 보충을 해봅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언론들에서 헤드라인으로 보고 그냥 숫자만 본 친구들이 한술 더 떠서 잔치를 현재 벌이고 있어요. ISM 데이터 보고. 근데 우짜가 찬물을 좀 뿌려봅니다. 이거 설문 응답 내용 요약한 거라고 우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를 갖다가 좀 보신 분들은 물론 이거는 우짜가 블로그에다 올려놔서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이 짧은 시간에 다 읽어보실 수 없고 블로그에는 올려놨는데 하여간에 이 설문 응답 내용을 요약한 걸 갖다가 이걸 보신 분들 뭐 이거 대부분은 안 보시겠죠. 대부분은 안 보실 건데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셨을 건데 이게 내용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충해보면 1월 PMI, ISM PMI 데이터의 경우 항상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수치의 경우 특히 왜곡이 더 심했습니다. ISM에서는 연초에 계절적 요인을 재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급등은 미국 경제가 갑자기 좋아져서 그거보다 더 나가서 가속화된 것이 아니라 측정 기준 자체가 지금 바뀐 것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어제 튀었다. 이게 되겠죠. 보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면 1월 데이터는 ISM의 연례 계절 조정 수정과 맞물려 발표가 되었는데 계절 조정의 경우 월별 변동폭을 기계적으로 증폭시켜서 전년 12월 그러니까 2025년 12월과 1월 2026년 1월 비교를 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요. 이거 매년마다 반복되는 건데 매년 1월에는 큰 폭의 상승이 자주 목격되면서 과거에도 경기 모멘텀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여간에 1월 데이터의 경우에는요. 자, 요거는 또 1월 데이터 해가지고 신규 주문입니다. 1월 데이터의 경우 연말,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뭐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연휴 있죠. 연말 연휴 있죠. 이렇죠. 연말 연휴 이후 구매가 재개되는 게 언제다? 1월입니다. 1월. 그리고 1월에는 재고가 보충되는 전형적인 재주문을 하는 달이기도 해서 한 달 동안 1월 달에 급증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됩니다. ISM 리포트에서도 일부 수요가 향후 예상되는 가격 상승, 뭐 인플레이션이죠. 가격 상승과 관세 문제 때문에 앞당겨 충족되고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다니까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러면 현재 주문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뭐 미치듯이 튀잖아요 이거. 현재 주문은 증가하죠. 하지만 이게 증가한 게 나중에도 계속 이어진가? 아니죠. 미리 땡겼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문 자체가 증가가 아예 없을 수가 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ISM 리포트 세부 사항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표현은 거의 안 보이고요. 채용은 여전히 사람 뽑는 거는 여전히 축소되고 있어서 그 ISM 제조업 데이터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응답하는 건데 이 관리자들이 1월 수요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이거 발표되는 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여간에 따라서 이번 수치는 실제로는 미국 경제가 가속되고 있다고 보면 안 되고 시기적 효과 그리고 이 기준점 잡는 거 이거 계절적 요인 이거 잡는 거 이걸 바꿨기 때문에 시기적 효과로 인해 안정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우짜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해가지고 갤럽에서 나온 조사인데 흥미로워서 우짜가 소개해 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뭐 영화를 갖다가 지난 12개월 동안 영화를 갖다가 뭐 봤냐 맞냐 뭐 이 얘기죠. 해가지고 전체 미국 성인 그리고 뭐 영화관 해가지고 뭐 최소 영화 한 편이라도 본 사람들 뭐 이래 나온 겁니다. 말씀 들어보면 갤럽에 따르면 2025년 작년에 영화 관람객 숫자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뭐 찍고 올라가잖아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한폐렴 이전 수준에는 근데 못 미친다. 여기 우한폐렴이잖아요. 우한폐렴 이전 수준, 여기 2019년, 2015년 뭐 이렇게 쭉 되잖아요. 이전에는 근데 못 미치고 있다. 즉 2020년 우한폐렴 때는 그때보다는 지금 관람객 숫자가 영화관 가는 관람객 숫자가 늘어났지만 이전보다는 지금 못하다 이게 됩니다. 훨씬 못 미치죠? 예, 이런 됩니다. 또 이어서 뭐가 있다. 요거는 또 책 본 겁니다. 작년에 해가지고 책을 얼마나 봤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평균 구독이란다. 독서한 숫자 이걸 책 숫자를 갖다가 지금 응답한 건데요. 보시면 이것도 우한폐렴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2021년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작년 2025년에 14.6권 14권 조금 넘게 해가지고 책을 읽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거는 영화관 관람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조금 그래도 높다 뭐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시간 되시면 영화는 뭐 우제가 뭐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책은 좀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이러든 저러든 물론 안 좋은 책은 보실 필요 없겠죠. 시간이 아까운데.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2월 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